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 한 달 내내 국회는 싸우느라 민생 법안은 처리하지 못했고, 다만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우여곡절 끝에 완료됐습니다. 이제 민생에 좀 집중해주면 좋겠는데요.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여야 사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신설 법안 등을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는 끝이라고 선언하며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3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 청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17만 명을 넘어서며 여야 진영 대결이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KT 채용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석채 전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유력 인사나 지인들의 자녀 등이 KT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국내 사업장을 처음으로 방문해 시스템 반도체 부문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1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와 함께 정부가 중점 육성에 나선 3대 신산업 분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시장 현황과 미래 전략을 알아봅니다. 의붓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여중생의 친어머니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의붓아버지가 딸을 살해할 당시 여중생의 친어머니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공무원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강남구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위생 관리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클럽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지난 1989년 왕위에 오른 아키히토 1왕이 30년 만에 물러났습니다. 아키히토 1왕은 퇴위식에서 국민의 깊은 신뢰를 받으며 소임을 다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법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죠. 급한 불을 끈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루 전까지 맹렬하게 싸웠던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민생을 위해서 협상에 나서라며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접 고발을 주도하겠다며 한국당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하루 만에 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선거법은 여야 간 합의 없이 처리하기 어려운 법이라며 앞으로 한국당과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당이 합의한 법안이 있긴 하지만 그 법을 기초로 해서 자유한국당하고도 논의를 많이 해서 합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도 그럴 것이 패스트트랙을 마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추경안 심사가 당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연속 공개적으로 국회에 추경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다만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가 다음 주로 끝나면서 야당과의 협상은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된 뒤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는 지난주 이인영 의원에 이어 노웅래 김태년 의원도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당 정책위 의장을 지내면서 정부 정책을 조율한 경험이 있는 김태년 의원은 협상력을 장점으로 내세웠고, 야당과의 협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원내대표의 숙명일 것입니다. 저는 여야 협상을 가장 많이 경험해본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야당과도 말이 통하는 원내대표를 기치로 내건 노웅래 의원은 설득의 정치는 여당의 몫이라면서 유해 정치 복원을 자신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거대 야당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설득의 정치는 여당의 몫입니다. 제가 그 역할을 떠맡겠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개헌특위에서 1년 넘게 여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여야 협상을 진행해온 점 등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임할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 입법 과제를 놓고 모든 비쟁점 법안들 이것을 그랜드 바게닝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선출되는 새 원내지도부는 야당과의 협상뿐 아니라 내년 총선 과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아서 원내대표 선거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무시한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의 처리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며 여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도부의 뜻을 관철해내기는 했지만 내홍이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저지에 실패한 뒤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박대출 의원은 20대 국회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의의 뜻으로 삭발한 채 참석했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독주로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됐다며 결연한 투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독재입니다. 한두 번 한 것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은 그것이 조직화되고 체계화돼서 굳어지면 이제는 독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대치 과정에서 한국당을 도둑놈이라고 비난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1명을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은 장외투쟁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순회 규탄 대회를 통한 지지층 결집과 함께 원내 병행투쟁도 검토하면서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여당의 사과를 꼽았습니다. 민주당에 저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사과가 있기 전에 이 국회 등원 문제를 논의하고 국회의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사보임에 이어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 법안을 정의당 의원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발의 요건을 채운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일단 패스트트랙 성사에 안도하면서 화해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당내에서 이어지는 사퇴 요구에는 완곡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갈등의 깊이가 적다 하기 어렵지만 이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도부가 더욱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른정당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계속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며 구체적인 압박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계 인사 역시 패스트트랙 지정 성공과 당내 분란을 자초한 지도부의 책임은 다른 문제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안철수계, 바른정당계의 갈등 양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의원들의 몸싸움은 여야 간의 맞고발전으로 번지면서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을 가리게 됐습니다.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 국회 선진화법이 첫 적용된 수사여서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총선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물국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처절한 여야 간 몸싸움은 무더기 고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29명을, 정의당은 이보다 훨씬 많은 39명의 한국당 의원을 국회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여야가 서로 고발 조치를 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한국당도 맞고발로 대응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명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폭력 혐의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밤에 민주당은 빠루와 망치를 들고 저희에게 정말 기습해서 폭력을 휘둘렀고요. 지난 2012년 시행된 국회 선진화법을 처음 적용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맡았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는 회의장 주변에서 폭력 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게다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일반 형법으로만 처벌할 경우 벌금에 그치던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져 정치인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국회 회의 방해죄는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고소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진화법에 따른 처벌 사례가 없는 만큼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분석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에 고발된 의원만 67명에 달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추가 고발 방침을 밝혀 수사 대상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지금 시각을 기준으로 136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역대 청와대 청원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도 지금 이 시각 18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 진영 대결이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기록을 돌파하자 한국당은 청원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13% 이상이 베트남 지역에서 접속했다고 주장한 건데 청와대는 즉각 자료를 공개하면서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차정윤, 임성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정부가 한국당의 잘못을 철저히 조사해 정당 해산 청구를 해달라.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8일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엄벌 촉구 청원이 119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민심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난 엿새 동안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 국민 앞에 섰고 배제하고 즉각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게시글도 등장하면서 여야 간 인터넷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게시판 분석 결과 보수 세력을 공격하는 길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민청원이 소통이 아닌 정쟁에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래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국가 정책의 여러 가지 방향을 정하겠다는 좋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여야의 맞고발로 번진 가운데 국회 사무처도 고소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의안과 사무실 점거 농성 사태 관련자들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팩스로 제출된 법안 서류를 가로채고 담당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을 사실상 겨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한국당의 의장실 항의 과정에서 쇼크 증상을 보였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심혈관 질환이 악화하면서 결국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패스트트랙 전쟁은 일단락됐지만 타협 없는 극한 대결의 정치가 결국 정치 혐오를 불러와 우리 정치 문화를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여야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지난 22일 처음 올라왔습니다. 그 뒤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려는 한국당이 여야 4당과 충돌을 빚은 26일 이후 청원 참여자는 나흘 만에 100만 명 이상 폭증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등이 청원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자 가운데 베트남 지역 비율이 13%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해산하자고 하는 청원에 14만 이상이 베트남에서 접속했답니다. 킹크랩 매크로 조작하는 제2, 제3의 드루킹 배후 조종하는 자가 청와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즉각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한국당 해산 청원 참여가 급증한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지역별 접속자를 확인한 결과 베트남 지역은 0%대에 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달 청와대 홈페이지에 유입된 베트남 지역 접속자 비율이 13% 이상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청와대 홈페이지에 유입된 베트남 접속자 비율은 전체의 3.55%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마저도 당시 베트남 언론에서 가수 승리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등을 보도하며 관련 청원 주소를 함께 링크해 유입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정확한 정보를 인용한 일부 보도와 정치인들의 발언에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정당 정치에 대한 상처와 불신을 남기고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법안은 이제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최장 330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에 붙여지지만 여기까지 가는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건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각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단계마다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각 특위에서 이른바 안건 조정 제도로 기간을 최장 90일 이내로 앞당길 수 있고 의장 재량에 따라 60일로 정해진 본회의 부의 기간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 의결을 반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법사위에서는 90일을 모두 소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해, 민생, 경제 위기에 대처하라고 도입한 패스트 트랙을 이 정권이 날치기 트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짧게는 올해 안에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만약 330일을 다 채우면 21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내년 3월 중순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반개혁 정당의 난동 때문에 우리 국민을 위한 선거제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이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여전히 의원들 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여야의 진짜 협상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가수 박유천 씨가 뒤늦게 마약 혐의를 인정한 데 이어 추가 투약 사실까지 털어놨습니다. 옛 연인 황하나 씨와 함께했다는 건데 박 씨가 적극적으로 자백하면서 이제 두 사람의 처지가 뒤바뀐 모양새입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수사 이틀 만에 돌연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가수 박유천 씨. 줄기차게 부인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거침없는 자백으로 추가 투약 사실까지 털어놨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필로폰을 산 뒤 옛 연인 황하나 씨와 5차례 투약했다고 인정한 데 이어 2차례 더 황 씨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미 구속 기소된 황 씨의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까지 언급한 겁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산 뒤 3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의 자백으로 황 씨에 대한 추가 조사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황 씨의 진술로 박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의 처지가 뒤바뀐 상황이 된 겁니다. 박 씨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순순히 조사에 응하면서 변호인도 변론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손을 뗐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오는 3일 박 씨를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상습적으로 대마를 사들이고 피운 혐의로 구속된 현대가 3세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29살 정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이모 씨로부터 16차례 대마를 구매해 서울 자택 등에서 모두 2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31살 최모 씨와도 5차례 함께 대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와 공무원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남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클럽 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고 대신 단속대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청 공무원 6명도 입건됐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건물을 빠져나와 차량에 올라탑니다.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클럽 아레나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의미 있는 자료 확보하셨나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청 공무원 6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남구청 위생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아레나를 비롯해 여러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나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뒷돈을 받고 단속 편의를 봐준 건데 많게는 수백만 원씩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소들의 실소유 씨는 조세 포탈 혐의로 이미 구속된 강남 유흥업계 황제 강모 씨입니다. 이 같은 비리 의혹은 경찰이 확보한 아레나의 장부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클럽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구청 공무원을 입건했는데 브로커와 공무원들 사이에서 돈이 오간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레나를 둘러싼 유착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직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도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공무원 관련이 3건, 경찰 관련이 4건입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들이 클럽을 위해 어떤 편의를 봐줬는지를 밝힐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조금 전 화재의 소식이 들어와서 속보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9시 20분쯤에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강남 제비스코 안양공장에서 큰 불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이 불이 난 곳이 페인트를 비롯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곳이라서 지금 현장에서 화염과 연기가 치솟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목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방당국은 최고 수준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9시 20분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강남 제비스코 안양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난 곳은 페인트를 비롯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곳인데요. 화염과 연기가 현장에서 치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재 최고 수준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의붓 아버지가 13살 딸을 살해해 저수지에 버린 사건과 관련해 숨진 딸의 친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친어머니 역시 살해 과정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난 건데요. 경찰은 딸을 성폭행하려다 수사선상에 오른 의붓 아버지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조사실을 빠져나온 30대 여성이 경찰에 끌려 유치장으로 향합니다. 지난 27일 목숨을 잃고 저수지에 버려진 13살 A양의 친엄마 39살 유모 씨입니다. 친딸인 A양 살해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살해하신 거 맞습니까? 공동관계 인정하세요. 경찰 조사 결과 의붓 아버지가 범행을 저지를 때 친엄마 유 씨와 배다른 1살 배기 동생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해할 만한 장소를 찾아서 간데 본인도 딱히 정해놓고 가지 않는 거 있잖아요. 한나 얘기는 엄마 있는 데가 항시 있으니까. 딸이 숨지기 이틀 전 이들 부부는 함께 범행했을 도구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의붓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의붓 딸이 숨지기 전인 지난 9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첫 신고가 이뤄졌고 이어 14일에 피해자 조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관할지 등을 따져 사건을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넘겨야 했고 지난 23일에서야 늑장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서류가 도달하는데 며칠 사실 걸렸고 피해 사실 보관하고 성질 부족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자료, 제도 사료를 확보하고 피해자 접촉을 이제 시도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숨진 A양이 의붓 아버지에게 학대까지 당해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때리고 이제 나가라고 문 잠그고 그 추위에 문 안 잠그니까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밖에서 떨린 적도 많고 그래서 저 아빠한테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경찰은 자신을 성범죄자로 경찰에 신고한 뒤 앙심을 품은 의붓 아버지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지난 1월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서울고등검찰청의 검사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현직 검사가 해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피해 차량 소유주가 사고 처리를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였습니다. 당시 김 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의 2배를 훌쩍 넘는 0.264%.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김 검사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해임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검사 징계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3번 이상 했을 경우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3진 9제 대상에 포함돼 검찰은 지난달 김 검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고 윤창호 사건 이후 법무부는 음주운전 구속 수사와 엄벌 원칙을 강조했지만 김 검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을 하고요.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검사에 대해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징계만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생산과 소비 그리고 투자, 지난달 산업지표 3가지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교 기준이 되는 2월의 지표가 워낙 좋지 않았던 영향이 있는 데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도 좋지 않아서 마냥 반가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3월에는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며 핵심 부품인 반도체 생산도 증가했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공기청정기와 의류관리기 등도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 3가지 산업지표가 모두 전달보다 상승했습니다. 트리플 감소했던 2월 이후 한 달 만에 트리플 반등한 겁니다. 소매 판매가 이제 증가폭이 컸던 부분, 그리고 투자도 일부 회복세를 보인 점이 그래도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표를 비교하는 기준인 바로 전달 2월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월엔 좋게 나온 기저효과 영향이 큽니다. 그나마도 3월에 반등한 정도가 2월에 급감한 양을 상쇄할 수준에 못 미쳐 1분기 전체로 보면 직전 분기보다 소비만 다소 늘고 생산과 투자는 모두 감소를 면치 못했습니다. 현재 경기를 알 수 있는 지표와 앞으로 경기를 예상하는 지표 역시 10달째 동반 하락해 깜짝 반등세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하반기에도 세계 경기의 하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수출이나 설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국내 경기도 경기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3%의 1분기 역성장을 만회하고 정부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특히 하반기 성적이 중요합니다. 경기 부진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는 만큼 오는 6월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내 삼성 사업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1위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삼성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1위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도 2030년에 1위에 오를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한 도전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명실상부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월 완공 목표인 새로운 반도체 생산 공정 건설 현장도 찾아 연구원들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손짓을 섞어가며 문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부자 들어가면 또 인천공항 3개 있어요. 이 건물 하나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와 함께 청와대가 중점 육성에 나선 3대 신산업 분야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 진출에 대해 물었고 이 부회장은 새로운 시도를 예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인도 현지 공장 준공식에 모디 인도 총리와 참석한 적은 있지만 국내 사업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임 이후 이 부회장과는 7번째 대면인데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청와대는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삼성전자 방문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청와대는 중소벤처기업과 중견기업 활성화도 당연히 중요하다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기조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화재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9시 20분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강남 제비스코 안양 공장에서 큰 불이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현장 화면이 들어와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마 시청자 제보 화면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지금 멀리서 붉은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모습을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불이 난 곳이 이제 페인트를 비롯해서 화학 물질을 만드는 곳이라서 지금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화염이 이렇게 폭발하듯이 위로 치솟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서 탈 수 있는 물질들이 화학 물질이다 보니까 네. 저렇게 연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불길도 크게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화학 물질을 제조하는 곳이라면 혹시나 유독한 성분이 있는 물질이 함께 분출이 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이 걱정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상가도 상당히 많은 도심 한가운데 지금 공장이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주거단지가 몇 곳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현재 소방당국이 최고 수준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응 3단계라고 하면 매우 큰 화재에 발령이 되는 것이죠. 경기소방인력본부의 소방력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인접 지자체의 소방력까지 모두 총동원되는 최고 단계의 경보령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인명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계속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영상이 네. 저희 YTN으로 제보 영상이 들어와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화면이 촬영된 곳에서도 간헐적으로 폭발음이 계속해서 들린다 이런 목격자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소방당국이 최고 수준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 대응 3단계는 매우 큰 규모의 재난에 발령되는 단계고요. 소방재난본부장이 전체 상황의 지휘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근 주민들에게는 재난 문자도 발송이 됐다는 소식까지는 전해졌고요. 아직까지 인명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밤 9시 5분쯤 지금 화재가 발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장 안에 일을 하고 있었던 작업자들이 남아 있었는지 그 주변에서 화재가 날 당시에 폭발음과 함께 혹시나 인명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화재 지점으로부터 3km에서 4km 정도 떨어진 주택가에서도 이 폭발음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소방 당국이 최고 수준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도 발송이 됐고 화면으로 보실 수 있다시피 주변의 주택가들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저런 폭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주변 주택가에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네. 일단 아직까지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 소방당국이 계속해서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좀 상황을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강남 제비스코 안양 공장에서 큰 불이 났다는 소식 지금 현재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강남 제비스코 안양 공장. 이 제비스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형 페인트 제조 회사입니다. 안양 공장 역시 페인트를 비롯한 화학 물질을 제조하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유독가스나 유독한 물질이 화재와 함께 주변 지역에 혹시나 번지지 않을지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화염과 함께 현재 연기가 치솟고 있고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주택가에서도 3km에서 4km 이상 떨어진 주택가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는 소식입니다. 화재가 무언가 불이 붙고 폭발하면서 발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 당시에 혹시나 다친 사람이 있는지 또는 주변에 유리나 물건들이 깨져나가면서 파편에 다친 사람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인명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군포시 당정동 강남 제비스코 안양 공장에서 불이 났고 이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라든지 이 주변 지나가시는 분들께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페인트를 비롯한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이라서 유독가스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근에 계신 분들은 그 유독가스 좀 피해서 몸을 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소방당국이 계속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고 아마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대피라든지 이런 좀 안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또 관련 소식 소방당국의 대응, 현재 대응 3단계, 최고 수준의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제비스코 안양 공장에 있는 위치를 검색을 해보면요. 이 근처에 비슷한 공장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길 건너편에는 아파트와 중학교, 요양병원 같은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요. 주거단지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여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시청자 제보도 이 주거단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공장 주변으로는 유한킴벌리 공포공장, 가운전성 등 비슷한 산업단지들이 조금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붉은 화염과 함께 밤이라 잘 확인은 안 됩니다만 굉장히 검은 연기가 하늘 높게까지 치솟아 오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한테는 재난 문자도 발송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연기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계시는 주민분들께서는 조금 다른 장소로 몸을 피하시거나 아니면 창문을 좀 닫아서 연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좀 호흡기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에 이제 주택가가 있고 그 옆에 이제 공장들이 좀 밀집해 있는 그런 응단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소방당국이 아마 주변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저희가 이게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화면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YTN으로 들어온 화면을 조금 전에 이제 제보로 들어온 화면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지금 소방당국이 그 주변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지하철 1호선 금정역과 군포역 한가운데쯤에 위치한 지점이거든요. 강남 제비스코 안양 공장에서 큰 불이 났다는 소식 화면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현장을 목격하신 제보자 한 분이 저희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선생님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화재가 날 당시에 현장을 목격을 하셨나요? 네, 저희 집이 그 27층이라 지금 잘 보이는데요. 근처에 살고 있고요. 지금 주변에서 한 시간 넘게 지금 불이 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게 불이 꺼지질 않고 계속 물은 지금도 아직도 계속 뿌리고 있는데 불이 계속 펑펑 터지면서 검은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불이 잡힐 듯 하다가도 계속 펑펑 터지고 이게 그 제비 페인트 쪽 화학 물질이라서 그런지 잘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도 이 연기라든지 화염이라든지 메케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정도이십니까? 열기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요. 날이 차서 그런가. 근데 냄새나 이런 것들은
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그 혹시 안내 문자 같은 거는 받으셨나요? 네, 저희가 그 창문을 열지 말라고 네. 연기나 이런 재 같은 게 날릴 수 있으니까 창문을 열지 말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 왼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네모나게 파서요. 지금 불이 난 지점 위치를 지도를 함께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요. 근처에 초등학교, 아파트, 고등학교, 중학교, 요양병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까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여기가 공장 지대이긴 하지만 바로 옆에 그 많은 아파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소방차들도 엄청 많이 와 있고, 뭐 주변에 띠를 둘러서 막 그 경광등 같은 게 많이 보이는데 차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게 쉽게 잡힐 것 같지가 아직까지는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은 지금도 계속 지금 뿌려지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선생님 혹시 주변에서 대피하는 주민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아니 아직 밤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다 집에 있어서 그런지 이게 저 높아서만 보이는 거지 제 주변의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아직 불이 난 사실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하늘을 보면 검은 연기가 엄청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예, 밤이기 때문에 또 검은 연기가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재난 문자의 내용 같은 것은 뭐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불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전달이 되셨습니까? 그런 거는 있지 않고요. 그냥 창문 열지 말라라는 정도였습니다. 창문을 열지 말라는 정도의 내용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어떤 정보가 지금 주민분들로서는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어떤 안내들이 좀 자세히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화학 공장이다 보니까 일반 목재나 이런 거면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겠는데 화학 물질이다 보니까 과연 이쪽까지 좀 피해를 끼칠까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안내 문자에서 정확히 어떤 공장에 불이 났고 뭐 화학 물질을 만드는 곳이다라는 안내는 없었나요? 네, 아직까지 저희도 YTN에서 보고 제비 스코어인 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네. 이 화학 공장이라 이렇게 불이 잘 안 잡히는구나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난 문자를 받으셨을 때는 이 재난 문자가 발송된 이 화재 지점이 어떤 곳인지 주민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지금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인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화재 개요를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발생한 시각이 오늘 밤 9시 50분쯤이고요. 장소는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강남 제비스코 안양공장입니다. 페인트를 비롯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화염과 연기가 치솟았다. 이게 지금 현장에서 제보해 주신 목격자분들의 진술입니다. 네, 9시 5분쯤에 발생한 화재로 지금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 재난 문자도 일부만 받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 받지 못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주변에서 이제 문자를 나는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저희 가족 중에서도 한 명만 받고 나머지는 다 문자가 오진 않았습니다. 같이 거주를 하시는 가족인데도 이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지금도 통화하시면서 계속해서 화재 현장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 보이는 장면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묘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 9시 한 40분 정도부터 본 걸로 기억이 하는데 지금 상황이 크게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좀 나아지려다가도 다시 불이 크게 일어나고 어쩔 때는 그 10층 높이 이상으로도 불이 치솟는 거를 제가 펑펑 소리가 나면서 10층 높이 이상으로 불이 번지고 있는 것도 지금 보이고요. 지금도 아직 어느 정도 뭐 잡혀간다 이런 느낌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불이 발생한 시각이 9시 5분이었는데 지금 제보 주신 김재현 선생님께서 처음 목격하신 시간이 9시 40분이었고 그로부터 지금 1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상황이 지금 육안으로는 크게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시작이 됐는데 이후로도 간헐적으로 폭발음이 이어지고 있고 이 화염과 연기가 때로는 건물 10층 정도 높이까지도 올라가는 것 같다. 이게 지금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은 10층 정도 올라가는 정도는 지금은 아니고 아까 전에 한 10시 정도
예, 10시 정도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10시에서 10시 10분 정도까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10층 정도로 올라가지는 않고 그냥 불이 연기랑 같이 올라오고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큰 강원도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나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김재현 선생님께서는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좀 정부나 지자체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이게 저희 가족의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 문자를 만약에 저희 가족 중에 아무도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 지금 재난 문자를 받으시고 이제 문이라든지 이런 걸 다 닫으신 상황인 거죠? 저는 지금 전화 통화한 이후로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예. 저희 어머니만 문자를 받으시고 네네. 예, 나머지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확인을 안 대기실인가요? 예, 저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그 문을 다 닫았는데 혹시 냄새가 들어온다든지 제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혹시 네, 지금 그렇게는 확인이 안 되시는 거죠? 네, 문을 닫았을 때는 냄새가 나지 않고요. 네. 네, 문을 열었을 때 이제 매연 냄새가 조금 납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화재가 난 곳이 화학물질을 다루는 페인트 공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물질 때문에 혹시나 유독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걱정이 된다고 하셨고 가족들의 생명과 연결돼 있는 문제인데 지금 재난 안내 문자를 발송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아직 못 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라든지 추가 취재를 통해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뉴스 속보 잘 보시면서 좀 안전하게 대피하시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재현 선생님 저희한테 제보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화재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석 기자. 네, 최문석입니다. 네, 지금 화재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밤 9시 5분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강남 제이비스코 안양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1시간 30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진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YTN으로도 제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보 화면을 보면 멀리서 화염과 연기가 치솟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이 페인트를 비롯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곳이라 검은 연기가 근처 일대에 자욱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주택가에서도 간헐적으로 폭발음이 들린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페인트 공장 직원들이 대피된 상태에서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불이 난 공장이 전철 1호선 철길과도 인접돼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소방당국 최고 수준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 인력 260명, 장비 85대가 출동해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방 대응 3단계는 매우 큰 규모의 재난에 발령되는 단계를 말하는데 소방재난본부장이 전체 상황에 주의를 맡게 됩니다. 인근 주민들에게도 연기가 자욱하고 냄새가 많이 나니 창문을 열지 말라는 재난 문자도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YTN 최문석입니다. 네, 취재 기자로부터 지금 현장 상황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현장에서 지금 화재 목격하신 또 다른 제보자 한 분 전화로 연결해서 상황을 조금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 선생님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지금 계신 곳에서 화재 현장이 보이시나요? 네네,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지금 좀 안전하게 저희랑 통화를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까? 네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쭉 해주시죠. 지금은 아까보다 불이 좀 사그라들어서 좀 불꽃이 좀 작게 보이는 그 정도예요, 지금은. 처음보다는 불이 조금 사그라들었다. 네. 화재가 발생할 당시부터 이 상황을 좀 보셨습니까? 네네, 계속 봤어요. 예, 화재 발생 당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그냥 불꽃이 조금밖에 안 보였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또 폭발음이 들리면서 계속 폭발도 하고 막 연기도 많이 나고 그랬었어요. 네. 1시간 넘게. 폭발음이라는 거는 어떤 식의 소리가 들리던가요? 좀 여기가 울릴 정도로 되게 펑 하는 소리 들리고 그랬어요.
울릴 정도로 펑 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 한 차례 네, 네. 들렸습니까? 여러 차례 들렸습니까? 계속 여러 차례 들렸던 것 같아요. 아, 지금 계신 곳이 화재 지점으로부터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으신 건가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잘 보이는 정도긴 해요. 아, 자택에 계시는 겁니까? 네네, 지금 자택에 있어요. 아, 거기 주거단지가 많이 있던데요. 자택에서 네. 느끼시기에도 이 화재가 조금 크고 혹시나 대피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들 정도로 화재 규모가 큰가요? 네, 되게 소리가 커갖고 네, 그래서 다른 이웃 주민들도 소리 지르는 소리가 다 들리고 그랬습니다. 그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놀라서 이제 밖으로 나오시는 네. 분들이 많으셨겠네요. 네네, 많았어요. 옥상에 나와서 이렇게 화재 난 거 보기도 하고 네. 그랬어요. 어떤 상황인지 이제 어느 공장에서 불이 났고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는 분이 있던가요? 아니요, 그거는 모르겠고 되게 네. 지금 밤이어서 네. 어둡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잘 안 보여갖고 네, 그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집 안에서도 화재로 인한 연기라든지 소리라든지 불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조금 조금 뭐 숨을 쉬기에 불편하고 이럴 정도인가요? 아니요, 숨쉬기 불편한 정도는 아닌데 좀 이렇게 느껴지는 정도긴 해요. 아, 지금 불이 난 곳이 페인트 제조 같은 걸 하는 조금 화학 물질을 다루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제 주민분들이 조금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내라든지 조치에 대해서 좀 아파트 관리실이라든지 뭐 지자체로부터 안내를 받으셨나요? 그냥 경보 문자만 2번 받고 좀 화재가 진압된 후에 받았습니다. 아, 화재가 진압된 후에요. 네네. 저희가 그 재난 안내 문자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안내 문자요? 예. 그 군포 공업단지에서 화재 경보 발생이 했는데 네. 그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있으라는 그런 문자만 받았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있으라는 네. 내용의 네네네. 조치 문자가 주민들에게 발송이 됐고요. 앞서 네네. 저희랑 전화 연결하신 또 다른 시민분들은 일대 네네. 주민들이 모두 이 재난 문자를 받은 것 같지가 않다. 네네.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은 것 같다고 하시는데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느끼십니까? 주변 가족이나 이웃분들이요? 네, 제 지인들은 못 받은 친구들도 있다 해갖고 네. 그 받으신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못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까? 물론 정확하게 세진 네. 못하겠지만 뭐 못 네.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반반인 것 같은데요. 반반이요. 네. 네. 지금 저희 뉴스로 지금 계속해서 관련된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뉴스로 전해지는 내용에서 조금 불충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가요? 그 주위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네, 그 정도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대피를 해야 되는지 네. 좀 자세히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네. 예. 네.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뉴스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감사합니다. 잘 닫고 조금 조심해서 좀 대피를 잘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인근 주민분들도 두 분을 전화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조금 전에 저희가 연결한 제보자의 말씀으로는 다행히 좀 화염은 조금 처음보다는 잦아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재난 문자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이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은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좀 어디에 불이 났고 인근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런 요령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는 불이 날 화재 당시의 시청자 여러분께서 화재가 보이는 곳에서 찍어서 보내주신 영상과 함께 화재 초기에 이제 대피를 하는 모습들이 담긴 영상을 저희가 화면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재는 오늘 밤 9시 5분에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강남 제비스코 안양 공장에서 발생을 했고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화염과 연기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한 지는 1시간 반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화재 진압이 완전히 완료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불이 난 공장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라든지 주거단지와도 좀 가까이 붙어 있고 또 전철 1호선 철길과도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화재가 밤 9시를 넘어서 난 화재인데 당시에 공장에 좀 직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제보 영상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페인트 제조 공장에 이제 직원들은 대피한 상태에서 화재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소방당국이 최고 수준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응 3단계는 매우 큰 규모의 재난에 발령되는 단계인데요. 소방재난본부장이 전체 상황의 지휘를 맡게 되고요. 인근 주민들에게도 재난 발생 문자가 지금 전달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화 작업을 하는 소방대원들도 현장이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이고 이곳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진화 작업이 위험할 뿐더러도 쉽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길을 완전히 잡기까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지금 전화가 연결이 돼 있죠. 저희가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네, 오늘 밤 9시 5분에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강남 제비스코 안양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현재 저희 YTN으로도 제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공장의 넓이가 7,200제곱미터 가량인데 한 개동을 모두 전소가 됐고요. 현재로서는 큰 불길은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불길은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이 페인트를 비롯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곳이라 검은 연기가 한때 근처 일대를 자욱하게 뒤덮은 것으로도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킬로미터 떨어진 주택에서도 간헐적으로 폭발음이 들린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페인트 공장 직원들이 대피된 상태에서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이 전철 1호선 철길과도 인접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최고 수준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응 3단계는 매우 큰 규모의 재난에 발령되는 단계를 말하는데 소방재난본부장이 전체 상황의 지휘를 맡게 됩니다. 인근 주민들에게는 연기가 자욱하고 냄새가 많이 나니 창문을 열지 말라는 재난 문자도 발송이 됐고요. 근처를 지나가는 차량은 우회하라는 문자도 발송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YTN 최재민입니다. 네, 최재민 기자가 지금 현장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만 큰 불길은 잡혔는데 아직까지 진화 작업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불이 밤 9시 5분에 발생을 했고요.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가까워져 가는데 1시간 45분을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강남 제비스코 안양공장,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불이 났는데요. 페인트 제조를 비롯해서 각종 화학물질을 다루는 아마 공장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1호선 전철역과도 가깝습니다. 금정역과 군포역 사이에 있고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는 초등학교와 아파트, 초중고등학교, 요양병원 등이 밀집해 있고 근처는 산업단지로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네, 저희가 현장 인근에 계신 주민들과 전화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좀 들어봤고요. 지금 현재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를 좀 잠시 뒤에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그건 준비가 되면 이제 연결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지금 불은 좀 큰 불길은 잡혔다는 소식이 다행히 조금 전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명피해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인이 되지가 않았고요. 네. 네, 현장에서 지금 저희에게 소식 알려주신 제보자 또 한 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상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임상훈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계신 곳에서 불길이 보이시나요? 예, 제가 이제 전체적인 멀리서 촬영된 영상을 보냈는데요. 네네. 예, 9시 30분경부터 저는 촬영을 해서 네. 살짝 이제 너무 이제 막 폭발하고 그런 장면들만 보게 돼서 너무 멀리 있어서 그냥 그런 거밖에는 촬영을 할 수가 없었고요. 예. 소음 같은 게 많이 커가지고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바로 이제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네.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제 안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대피하라고 그런 문자까지 다 받았고요. 네네. 예, 뭐 지금 저희 이쪽 한 500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여기까지는 연기가 발생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 지금 5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계시는데 거기까지 뭐 위험하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으시는 상황이라고요? 예, 예. 예, 화재가 처음에 굉장히 초기에 저희에게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초기 당시 화재 발생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을 다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9시 제가 나간 게 9시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인데 그때부터 폭발음은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계속 폭발음이 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됐고요. 이쪽 오전동 소방서에서만 뭐 한 5대, 6대 계속 들비어서 나가는 것도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서 바로 이제 YTN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 선생님 아까 그 재난 문자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대피하라는 내용이 있었나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하면요. 네. 10시 9분에 9시 5분 군포시 당동 제비피터 페인트 공장 화재로 연기 발생하고 있으니까 창문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왔고요. 네. 10시 25분에 같은 곳에서 이제 화재 진압 중이니까 통행하는 차량들은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번 왔네요. 네. 그러니까 인근 주민을 대피하라는 아니고 이제 그 주변을 지나는 차량은 우회하라는 이런 내용이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글쎄요, 뭐 저희 뭐 500m 차이 나는데 뭐 같이 울렸겠죠. 뭐 같이 울렸을 것 같은데 뭐 따로 보내진 않았겠죠. 네, 지금 현장에서 저희가 들려오는 소식을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큰 불길은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금 더 작은 불길들 불이 더 커지지 않도록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이라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창문 잘 닫고 안전한 곳에 머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경황 없는 와중에도 저희에게 이렇게 정보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저희한테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장에서 주민들과 전화 연결을 하는 동안 이제 현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좀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전문가와 전화 연결을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 통해서 지금 화재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게요. 해당 화재 현장이 페인트 공장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이 아닐까 지금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일반 화재랑은 좀 어떤 점을 달리 보고 좀 조심을 해야겠습니까? 일반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이제 천천히 커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화재가 발생한 강남 제비스코 공장 같은 경우는 페인트나 에나멜과 같은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보니까 그 내부에 뭐 굉장한 인화성 물질이라든지 혹시 뭐 폭발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 물질들이 이제 그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천천히 연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폭발성의 어떤 화재로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화재를 급격히 연소시키게 되고 주변에서의 어떤 진동이라든지 굉장한 그 열을 의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현장에서 주민들이 최초 폭발 이후에도 간간히 폭발음이 들린다라고 저희한테 전해주셨는데 역시 안에 있는 물질이 계속해서 좀 폭발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화학물질을 그 페인트와 같은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서는 제조 공정이나 그런 공장의 시설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위험 물질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계속적으로 그런 물질들이 폭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뭐 최성기의 화재가 지나서 어느 정도 진화가 되는 단계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어떤 물질에 의해서 연소 확대가 되는 경우에 또다시 이제 폭발성의 어떤 화염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은 지켜보고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혹은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게 지금
인근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공장으로부터의 어떤 폭발성에 의한 열을 느낀다든지 강한 진동을 느낀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가까이 있는 어떤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서는 가능하면 좀 안전한 장소로 일단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화재가 어떻게까지 이제 확대가 되고 어떤 그 위험을 줄 수 있을지가 지금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 대피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대피를 하실 때는 거기서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유해 연기, 유해 가스가 있기 때문에 호흡기를 수건이라든지 이런 호흡기를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그런 그 장치를 하시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집안으로 이런 유해가스나 열이 들어오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도록 창문 등을 닫은 상태에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람의 방향을 보시고요. 바람의 방향에 가능하면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대피를 하시는 것이 연기로부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혹시 그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게 급한 대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유해 가스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미세먼지를 걸릴 수 있는 마스크하고요. 그 화재에서 발생한 유해가스를 걸릴 수 있는 마스크는 다르기 때문에 네. 미세먼지 마스크로서는 거의 그 화재에 발생하는 연기 안에 있는 유해가스를 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수건을 접어가지고 물에 적신다든지 티슈를 한 15장에서 20장 정도 접어서 물에 적신 상태로 코와 입을 호흡기를 막고 이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건을 접어서 물을 묻혀서 코와 입을 좀 막아두는 게 좋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나 이제 대피를 해야 될 때는 바람의 방향을 보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예. 예, 지금 밤늦은 시간에 좀 발생을 하고 화재가 보이는 곳에서는 아직까지 뭐 집 쪽까지 가까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집 안에 머무시는 주민분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대피하지 예예. 네, 지금 화재가 발생한 공장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폭발에 의한 소리를만 들리고 진동이라든지 열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급박하게 이제 대피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항상 이제 지금 뉴스를 보시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또 대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안심하시면 이제 안 되는 이제 그런 단계고요. 그 무엇보다도 근데 주변에 지금 화재가 발생한 공장 주변에 산업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연수 확대가 되는 것을 좀 막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또 1호선 전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혹시라도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이제 신경을 쓰면서 이제 화재 진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이 관련 내용을 전파를 못 받은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서 저희가 그 현장에서 제보자 전화 연결을 할 때도 어떤 분은 문자를 받으신 분이 있고 또 못 받으신 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변에 상황을 같이 알리고 공유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자를 이제 못 받으신 분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전파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소방방재청 얘기로는 이 공장 안에 제5류 위험물이 저장이 돼 있어서 내부 진입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제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 자연 발화 위험이 커서 진화가 어렵다 이런 부연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렇게 되면 진화 작업을 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일반적인 화재와 달리 좀 위험성이 큰 상황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소방청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은 굉장히 화재 위험성, 즉 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들이 공장 내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 소방관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한 장치, 안전한 거리를 두고서 이제 그런 쪽 부분들에 대해서 화재 진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지금 그 내부에도 아직까지 연소가 되지 않은 위험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화재가 좀 전보다는 조금은 잦아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종료가 된 것이 아니고 공장 화재는 어느 순간에 다시 굉장히 큰 폭발성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혹시라도 이제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즉각적으로 대피를 하시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화재 진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지금 현장에서 큰 불길은 잡았다 이런 소식은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인화성 물질이나 폭발성 물질이 많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전을 확보하면서 진화 작업하는 소방대원들이나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 좀 조심을 하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좀 상황을 지켜보다가요 또 교수님 도움 말씀이 필요하면 다시 한번 좀 연결을 부탁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또 현장 주민분과 또 한번 전화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신영 씨 연결돼 있으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저희 처음에 제보 전화를 주실 때요. 아파트에서 폭발음을 듣고 폭발과 화재를 인지했다. 그리고 지금 연기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쪽으로 몰려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예,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선생님 계신 상황은 어떠신가요? 화재가 보이시나요? 또 위험을 좀 느끼십니까? 제가 처음 화재를 인지했을 때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데 날이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연기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쪽으로 오는 게 좀 보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까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근처에서 물줄기를 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아직은 화재를 다 잡지는 않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드네요. 네, 아직은 뭐 완전하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소방 당국 쪽에서는 큰 불길은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선생님 계신 곳에서도 이 냄새 같은 게 많이 나나요? 제가 지금 사실 이 화재가 난 곳에는 좀 공장들이 몰려 있고 예. 어림잡아서 제가 그쪽에서부터는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연기가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아서 상황을 정확히 제가 판단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아직은 잦아들지 않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화재가 발생한 시간이 9시 5분이라고 저희가 전달을 받았는데 재난 문자 혹시 받으셨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한 10시 10분쯤에 재난 문자를 받아보았습니다. 10시 10분쯤에 그러니까 조금 화재가 발생하고 1시간여 지난 다음에 문자를 받으셨네요. 예. 이전에 이미 화재 상황을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재난 문자를 보고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그 전에 문자 받기 한 10분에서 20분 전에 우연히 폭발음을 듣고 화염이 치솟는 걸 보고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재난 문자보다는 좀 전에 화재 사실을 인지한 경우입니다. 네, 지금 계신 곳에서 뭐 냄새가 들어오거나 연기가 들어오거나 해서 뭐 숨쉬기에 불편하거나 이런 위험한 상황은 아니십니까? 네, 숨쉬기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아무래도 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 보니 좀 문을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냄새가 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유기과산 화물이라는 위험한 물질을 저장하는 건물에 불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불이 나면서 발생하는 연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연기를 좀 안 마시려고 뭐 좀 노력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집에 있는 창문 다 닫은 상태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냄새가 나는 걸로 봐서는 문을 열지 않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저희 앞서 박재성 교수 이 소방 전문가 연결을 할 때 수건을 접어서 물을 적신 다음에 코와 입에 대고 계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문을 닫고 계시더라도 이 연기나 냄새가 감지가 되신다면 좀 수건에 물을 적셔서 그런 방법을 조금 일단은 취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장에서 전해지는 속보가 화재가 난 지점에 유기과산 화물이라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 저장돼 있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길이 직접 닿지 않더라도 혹시나 유해한 성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최대한 좀 차단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신현 선생님 그 경황 없으실 텐데 저희한테 이렇게 자세히 내용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또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하면 한 번 더 소식 전해주시기를 저희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혹시 현장에서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게 없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재민 기자. 네, 그 불이 난 시각이 밤 9시 5분쯤인데 약 1시간 반 만인 조금 전인 10시 반쯤에 다행히 큰 불길은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경기 남부소방본부는 앞으로 1시간 안에는 진화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YTN으로 시청자께서 제보해 주신 상황인데 한창 불길이 치솟을 때 촬영된 것입니다. 제보 화면을 보면은 멀리서 화염과 연기가 치솟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이 페인트를 비롯한 화학 물질을 제조하는 곳이라 검은 연기가 근처 일대 자욱한 상태로 보입니다. 또한 수킬로미터 떨어진 그 주택가에서도 간헐적으로 폭발음이 들린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잇따랐습니다. 현재 페인트 공장 직원들이 대피한 상태에서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최고 수준인 대응 3단계가 발령이 돼 있습니다. 소방 대응 3단계는 매우 큰 규모의 재난에 발령되는 단계를 말하는데 소방재난본부장이 전체 상황의 지휘를 맡게 됩니다. 인근 주민들에게는 연기가 자욱해 냄새가 많이 나니 창문을 열지 말라는 재난 문자도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사회부 최재민 기자가 취재한 내용 전해 듣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불 화재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화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빨간 불길이 치솟고 있는 지점이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강남 제비스코 안양공장입니다. 제비스코가 페인트 제조 회사고요. 안양공장 이곳에서도 페인트 제조를 비롯한 각종 화학물질을 다루는 그런 공장이 위치한 곳입니다. 특히나 이 안에 폭발성이 강한 유기과산화물이라는 물질이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화재 큰 불길은 잡은 상태입니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화재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시간은 조금 전 밤 9시 5분이고요.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강남 제비스코 안양 공장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붉은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는 상황이고요. 처음에 불이 날 당시에는 큰 폭발음이 들렸고 이후에도 몇 차례 폭발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역 주민들이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네, 소방당국도 이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 위험 물질이 있고 또 가연성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대응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해서 진화 작업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소방차 85대, 소방 인력 260여 명이 투입돼서 진화를 하고 있고 소방청장도 현장으로 출동했다는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당국은 인근 건물로 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이제 큰 불길이 잡히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진화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불이 더 커지거나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강남 제비스코 안양공장 주변으로는 비슷한 공장들이 조금 몰려있는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길가를 사이에 두고 길 건너편으로는 지금 화면에도 조그맣게 잡힙니다만 병원도 있고 초중고등학교도 있고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주민들에게는 화재가 발생하고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문을 잘 닫으라는 이런 안내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연결한 소방 전문가께서는 집에 있을 경우에 창문을 잘 닫고 일반 마스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수건을 물에 적셔서 그 수건을 코와 입에 대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고요. 바깥에서 외부에서 이제 대피를 할 때는 바람의 방향을 먼저 확인한 이후에 바람의 방향과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함께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저희가 화재 시 행동 요령을 화면에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불이 난 건물에서 이제 행동 요령으로 보이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으로 아래층 또는 옥상으로 대피하라 이런 내용의 행동 요령입니다. 관련해서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불길을 통과할 때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이게 연기가 많을 때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또 낮은 자세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제 화면 그 화재 현장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주변에서 진동이나 열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화재가 불길이 좀 잦아졌다고 해서 방심할 게 아니라 지금 불이 난 곳이 이제 가연성 물질 혹은 폭발성 물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불길이 커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계속 화재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또 해주셨습니다. 네. 화재가 일반 화재와는 달리 페인트나 에나멜 재료를 다루는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나 가연성 폭발성 물질이 놓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미 소방 당국도 내부에 유기과산 화물이 저장돼 있는 건물이라서 내부 진입이 좀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불길은 잡았다는 소식이지만 진화 작업이 완전히 종료됐다라는 알림이 올 때까지는 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창문을 잘 닫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화재가 난 공장의 이제 페인트 공장의 직원들은 일단 대피한 상태에서 화재를 진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인명 피해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진화 그리고 주변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아마 소방 당국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 좀 완전히 꺼지고 난 뒤에야 피해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추가로 조금 도움 말씀을 구할 수 있는지 전문가 한 분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돼 있으신가요? 네. 예,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좀 뉴스를 보셨을 텐데 화재 현장 상황이 조금 파악이 되셨어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초창기는 펜스 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확대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다행히 바람이 불지 않고 연기가 지금 하늘로 일자로 솟는 걸로 봐서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다행히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대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행히 강원도 산불대와는 달리 바람은 일단 육안으로 보기에는 번질 정도로 아주 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분들이 재난 안내 문자를 한 10시쯤에 받았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화재가 네. 발생하고 1시간 가까이 지난 지점인데 보통 이 시간쯤에 좀 발송이 되면 그래도 조금 신속하게 발송이 된 편인지, 아니면은 조금 대피 안내가 조금 늦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시는지요? 아마 소방 당국에서 저는 펜트 공장 화재이기 때문에 연소 확대가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 방송을 한 것은 잘 한 것 같고요. 예예.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지역 주민들은 이 불이 혹시 우리 집으로 오지는 않나라는 이런 좀 불에 대한 그 무서움, 공포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화재 진화하는 그 상황, 또 이 불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고 또 아니면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좀 구체적인 문자 내용을 네. 중간중간 발송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재 진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중간중간에 계속 정보를 하면서 주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다음 대응 단계를 조금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네. 주민들의 제2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네. 네. 교수님 지금 화면 혹시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소방대원들이 이제 공장 내부에 진입을 해서 화재 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 현장 상황 어떻게 보이십니까? 진화 작업하기에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좀 위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소방대원들이 화재가 발생된, 즉 불이 있는 곳까지 접근을 했다는 것은 예. 그 화재는 진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아주 중요하고 좀 관리를 철저히 이제 지휘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철저히 잘 해야겠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는 걸로 봐서는 저 화재는 진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화재 작업이 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네, 단지 지금 저쪽 화면만 봐가지고는 이쪽 방향에서는 화재 진압이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텐트 공장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화재가 발생된 그 둘레 전체를 저는 방어 활동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소방력을 군데군데 이렇게 배치를 해서 다른 인근 공장으로 연소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 또 그런 가운데서 위험물이라든지 폭발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화재의 적정한 소화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즉 말해서 아까 어느 인터뷰 중에서 유기과산 화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유기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폭발성이 아주 강하고 또 마찰, 또 충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폭발이 일어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에 대한 적절한 화재 진압, 즉 말해서 인근으로 불이 번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여기 유기과산화물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물을 뿌린다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불을 더 키울 수가 있고 폭발을 더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데로 번지지 하지 않게끔 하는 거. 이게 아주 소방 진압 전략에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 그 과거의 사례를 좀 보면 이렇게 공장 화재 같은 경우에 이제 원료가 저장된 탱크 안에서 이렇게 탱크에서 불이 발생하면 소방 당국이 보통 그 탱크 바깥에다 물을 뿌려서 이제 온도를 낮추는 이런 진화 방식도 쓰더라고요. 오늘도 좀 물론 이제 현장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도 아마 좀 비슷한 방식으로 불을 끄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큰 제조 공장 같은 위험물 제조소, 그러니까 위험물을 저장해 놓은 곳, 그런 곳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화재 진압 전략이 탱크의 열을 좀 식히기 위해서 외부에서 물로 이제 그 화재의 온도를 좀 낮춰주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현재 지금 텐트 공장에서는 그 제조소처럼 그런 큰 탱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예. 아마 조그만 탱크들은 있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탱크의 온도를 낮춰줄 필요도 있고 또 저렇게 번지는 것들에 대한 것을 저지하기 위한 화재 전략, 진압 전략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박청훈 교수님, 일단 저희한테 여러 가지 조언 주신 내용들 주민 여러분께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장에서 소방당국의 현장 브리핑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듣고 온 뒤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 전환입니다. 화재 발생 시 공장 내 작업이 종료되어 인명피해는 없고 화재 발생 원인은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치 사항입니다. 제처 발화점인 5동 합성수지 공장에는 사류 위험물인 GN 투렌 등 40톤이 발생됐고 우류 위험물인 아조 합류 등이 다량 손재되어 공장 관계자와 위험물 차단 및 진화 작업 실시 중에 있습니다. 22시 30분경 대응 3단계가 발령되어 소방차량 110대 323명이 동원되어 화재 진압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때요? 현재는 연수학대 저지 중에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다른 건물로 옮겨부터부터 추가 확대 연수될 가능성 없어요? 예, 아직 연수학대는 좀 저지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대된 건 없습니다. 총 건물 추동에 지금 붙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게 인체 유해 가능성은 없나요? 큰 인체 유해 사항은 없습니다. 폭발 가능성, 폭발 물질 같은 게 없었어요, 안에? 우리 위험물 소량 폭발로 많이 폭발물은 소량 있는데 폭발된 점은 없습니다. 폭발물은 소량 있는데 폭발 우려성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없습니다. 지금 대응 3단계 때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예,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아마 하향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향 단계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지금 총 9동이라고 하셨는데 불이 옮겨붙은 거는 몇 동이에요? 5동, 최초 말하는 5동에서 6동으로다가 진화되어 있던 상입니다. 현재 화재 연소 확대는 저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실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직 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최초 신고가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최초 감지기 울려서 관계자가 감지기. 이 공장 내에 소방시설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작동이 돼서 그 신고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로 감지가 돼서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도 작동이 됐나요? 확인 아직 안 됐어요.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2차 불이 때는 2차 불이 그러니까 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보고 들어가 있습니다. 있긴 있고요. 소방시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건 아직 뭐 조사장이니까 조사 후에 다시 2차 브리핑 때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재 당시에는 건물에 아무도 없었나요? 네, 아무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작업이 종료돼가지고 여기 근무자는 없었습니다. 이게 그 지금 최초 다발적으로 추정되는 곳이 그 건물이 뭐 하는 곳인지 아까 잘 안 들렸거든요. 5동의 저온 합성수지 공장인데 공장 관계자였죠? 예. 저온 합성수지 공장이요. 세부장님 자 2차 브리핑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브리핑은 언젠가요? 1시간 이후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정확히 시간으로 12시로 하시죠. 40분 뒤에. 아니 12시 그냥 40분 뒤. 40분 후에 12시에 이 자리에서 네, 현장에서 이한용 군포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의 현장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현재 원인 파악 중에 있고 인명피해라든지 근처 건물로의 추가 확산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재 현장에서는 연소 확대를 저지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다른 건물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불길을 조금 잡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주변에 노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냄새가 많이 났긴 하고 폭발물이 소량 있긴 하지만 폭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일단 소방당국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방 대응 단계는 최고 수준인 3단계가 발령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불길이 잦아들면서 점차 하향 단계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불은 9시 5분에 경기도 안양에 있는 강남 제비스코 안양 공장에서 발생을 했고요. 경기도 군포에 있는 군포시 당정동입니다.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강남 제비스코 안양 공장에서 발생을 했고요. 10시 반에 큰 불길이 잡혀서 지금은 연소 확대를 저지하고 있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나 화학 물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단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화재 현장 주변에 노출이 된 것 같지는 않고 화재 대응 단계는 이제 다소 줄여가겠다라는 소방당국의 방침까지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뉴스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전자에 이어 정부도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미 미국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한 상황에서 이 후발주자로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총수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2년여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위축으로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보다 무려 60% 넘게 고꾸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에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정부도 손발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사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10년째 3% 안팎의 제자리 걸음 중. 이미 미국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중국과 타이완이 빠르게 성장하는 현실에서 후발주자로 뛰어든 겁니다. 2030년까지 메모리 강국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해서 파운드리 세계 1위,
팹리스 점유율 10% 달성, 2만 7천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생산시설 없이 반도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팹리스 성장을 위해 자동차와 에너지뿐만 아니라 5G와 공공 분야까지 먹거리 찾기에 나섭니다. 여기에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설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최대 2,500억 원까지 지원하고 세제 혜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10년 동안 자동차와 바이오, 인공지능 반도체까지 미래 반도체 개발에도 1조 원 이상 투자합니다. 또 국내 주요 대학에 반도체 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17,000여 명을 키울 계획입니다. 정부가 20년째 수천억 원을 투자해 공들여온 비메모리 반도체 양성 사업. 대통령 의지와 함께 이번엔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전망은 어떠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뉴스 시작하실 때부터 사실 스튜디오에 와 계셨는데 큰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오래 기다리시게 됐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저희가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시스템 반도체 조금 생소하거든요. 일단 이 개념부터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그 반도체는 우리 뇌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 데이터나 어떤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한다면, 이 시스템 반도체는 바로 그 저장된 정보들을 분석하고 또 제어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의 이제 주요 제품이라고 한다면 D램이라든지 또 아니면 낸드 프레시가 대표적이고,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서는 우리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의 그 마이크론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반도체의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CPU라든지 또 우리 핸드폰의 AP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것들을 주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유명한 기업은 뭐 인텔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AP 또 뭐 대만의 TSMC 같은 기업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 반도체가 뭐다, 이제 그러니까 좀 정보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왜 중요한 겁니까? 네, 우선적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이 시스템 반도체는 약 8천여 개의 여러 가지의 그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 산업의 호불항에 그 좌우되지 않는 어떤 안정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공지능이라든지 IoT와 같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핵심이 되는 산업으로서 앞으로의 큰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설계 분야의 인력 같은 것이 많이 요구되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시스템 반도체 기존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뭐 세계에서 선두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는 그렇지 못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반도체에 대한 좀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소품종의 다량 생산 시스템이면서 이러기 위해서는 첨단 생산 설비와의 확보와 함께 대규모의 어떤 적기의 투자가 아주 특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생산을 해내야 하는 방식으로 주문형 생산 방식이라서 아주 그 고급 또 연구와 기술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고 또 이 기술 집약형의 벤처 투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 시스템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부진한 이유로는 이 시스템 반도체 아까 주문형처럼 주문을 할 수 있는 우리 그 수요 기업과 이 시스템 반도체 간의 연결이 좀 부족하고 또 신규로 새로 발생하는 그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잘 미흡해서 어떤 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요를 확보하는 데 좀 부족했다라는 것과 함께 이 시스템 반도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 이 설계 기업인 팹리스 기업이라는 것과 생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파운드리 기업의 어떤 이 연계 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라는 점,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인력과 또 이 R&D 투자가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면을 우리가 좀 요인 때문에 우리 시스템 반도체가 좀 부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데 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좀 의지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이 괄목할 만한 그 성장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한 또 지원과 또 이런 것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에 보면 우리 정부의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한 R&D 지원이 한 반쪽 정도밖에 지원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 메모리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 민간 기업에 있어서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투자 금액이라든지 또 우수 인력들을 메모리 쪽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는 조금 소홀한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전장의 지형을 잘 파악해야 우리가 선점을 좀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 시장 형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이 미국과 유럽이 주도를 하고 있고 또 중국과 대만이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은 무엇보다도 인텔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세계적인 독보적인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최고의 기업들이 있어서 세계 시장 약 70%를 참여하고 있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의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그 차량용 반도체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그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들 거대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또 정부가 대폭적인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요새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게 후발주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도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인데요. 이거는 꼭 도전을 해야 되는 분야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가 활용될 수 있는 그 분야인 그 지능형 자동차라든지 또 그 휴대폰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산업에서 이미 우리의 글로벌 그 수요 기업으로서 우리 대규모 기업이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 5G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통해서 이 통신 장비 이외에 우리 그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 산단 등 시스템 반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반이 현재 우리가 최초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이미 메모리 반도체에서 1등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그 제조 공정,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과 또 그에 필요한 제조 인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그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이기도 하고 앞서 이제 수요와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대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시스템 반도체의 비전과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를 형성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설계 기업인 이 팹리스 기업과 또 생산 기업인 파운드리 기업이 이 생태계를 이룩해서 이것이 확대 발전하는 구조를 가지는 게 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아까 팹리스 기업에게 그 안전한 수요를 창출해 주는 거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에너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 5개 분야의 전략 분야를 선정을 해서 그 안에 팹리스 기업과 우리 수요 기업이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그 서로의 수요 기술 기획을 함께 공동 기술 기획을 하고 공동으로 과제를 개발을 하고 그래서 R&D로 이어지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와 함께 또 정부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에너지라든지 또 국방, 안전, 교통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창출을 해서 우리 팹리스 기업에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 2030년까지 한 2,700개 정도의 과제에 한 2,400억 규모의 그 수요를 창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목표 그리고 이 계획으로
인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어느 정도 기대되는 효과 같은 거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쪽에서는 우리 그 현재 그 2%도 안 되는 그 세계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우리 팹리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시장 규모를 우리 2030년에는 약 한 10% 이상으로 저희들이 그 재고를 하고요. 또 아까 그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 저희 기업이 차지하는 그 시장 규모가 한 16%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35%까지 확장해서 세계 네. 최고의 그 시장 그 점유율을 가지는 산업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통한다면 시스템 반도체 분야 일자리도 현재 한 3.3만 명에서 한 6만 명 정도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2030년에는 우리가 그 메모리 강국을 넘어서 우리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까지 함께 강국으로 거듭나겠다. 자, 장관님 모신 김에 저희가 반도체 비전 말고 좀 이 부분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 우리 경기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출 부진이거든요. 이 수출 부진 상황 좀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까요? 예, 지금 현재 수출은 지난 3월 이후 한 2달 정도 그 우리 수출의 감소율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다행인 것은 저희들이 수출 물량 면에 있어서는 액수면에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물량은 또 아직 상승하는 그런 실적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또 글로벌 경기가 부진하는 등 이 엄중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3월에 그 수출 활력 대책을 마련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수출 금융을 지원을 확대하고 또 우리 무역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그 추경에도 한 3,233억 정도를 수출 활성화에 그 마련을 했고요. 또 이와 함께 우리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우리 주력 산업의 구조 고도화 또 우리 바이오 헬스라든지 또 2차 전지와 같은 신산업의 성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정말 그 한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바다를 이룬다는 그 수적성애라는 그 고사성어의 말처럼 우리 국민, 민과 관이 함께 힘을 합쳐서 수출 1달러, 100달러를 모아서 우리 수출이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분야 우리 정부가 그리고 있는 청사진대로 잘 이제 시공이 이루어져서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분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현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군포 화학물질 제조 공장 화재 상황 계속해서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로 들어온 소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넣어주시죠. 네, 화재 개요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오늘 밤 9시 5분쯤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강남 제비스코 안양 공장에서 불이 난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서 1시간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상황이고요. 지금은 불이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로 더 번지지 않도록 저지하는 작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불로 공장 2개 동이 탔지만 아직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저희가 중간에 이제 속보 자막으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소방당국의 대응 3단계가 대응 2단계로 이제 하향이 됐다는 속보가 앞서 전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단계에서 지금 한 단계 낮아진 겁니다. 일단 소방당국이 앞서 소방인력 260여 명 그리고 장비 85대를 출동시켜서 진화 작업을 하다가 이제 큰 불길을 잡고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을 확인을 하고 대응 단계를 낮춘 상황입니다. 네, 불이 난 공장에는 페인트 제조용 유기화합물이 다량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현장 주변으로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좀 자욱하게 번졌는데요. 때문에 화재 당시에는 3-4km 정도 떨어진 주택가에서도 이 간헐적으로 폭발음을 들릴 수 있었고 이 화염과 연기를 주민들이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이 나자 군포시는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은 우회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인근 아파트에는
인근 아파트에 계신 주민분들은 창문을 닫아달라 이런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큰 불길을 잡았고 연소 확대를 저지하는 작업이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폭발음과 소음이 커서 주민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일단은 조금 상황은 일단락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현장에서 소방 대응은 최고 수준인 3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화재 현장 가까이 계셔서 좀 불길이나 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주민분들께서는 창문을 반드시 닫으시고 혹시나 거리에서 이동을 하다가 이 화재 현장을 지나가시게 되면 가지고 있는 수건이나 손수건 또 옷가지 같은 것들을 물에 적셔서 코와 입을 막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밤 늦게 발생한 이 폭발음까지 일어나면서 발생한 화재라서 아마 이 군포시 당정동 인근 주민들분은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연기도 많이 났기 때문에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이 냄새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불편 또 그리고 불안감을 겪으셨을 텐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인명피해는 없었고 그리고 일단 큰 불이 잡혔다고 하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 소방 진압 작업은 어디까지 이루어진 건지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네, 그 불이 난 게 밤 9시 5분쯤인데 다행히 큰 불길은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전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큰 불길을 잡고 다른 건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소방대응 3단계도 2단계로 하향 조정됐고요. 또한 화학물질이 인체에는 크게 유해하지 않다는 확인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차 110대와 소방인력 320여 명을 투입해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YTN으로 시청자께서 제보해 주신 상황인데 한창 불길이 치솟을 때 촬영된 것입니다. 제보 화면을 보면 멀리서 화염과 연기가 치솟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킬로미터 떨어진 주택에서도 간헐적으로 폭발음이 들린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잇따랐습니다. 현재 페인트 공장 직원들이 대피한 상태에서 진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이 전체 상황을 현재 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근 주민들에게는 연기가 자욱해서 냄새가 많이 나니 창문을 열지 말라는 재난 문자도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강남 제비스코 안양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소식 위주로 오늘 뉴스나이트 전해드렸습니다. 큰 불길은 잡혔다고 하는데 불길이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주민분들께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나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